사건 번호는 2010도 9016 대법원 2010년 10월 14일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2차례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던 중 자신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공소외인에게 압수해 두었던 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였다. 공소외인은 자신의 구속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통화에는 과거 필로폰 거래와 관련된 대화가 포함되었다. 수사기관은 그 녹음 파일을 제출받아 녹취록을 작성하고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였다. 원심은 이를 포함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을 받아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 및 이를 기초로 한 수사보고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또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해당 증거에 동의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을 받아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된 자를 이용하여 통화를 유도하고 녹음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 동의 없이 통신을 녹음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녹음 파일은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녹취록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보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충분하다고 보아 상고는 기각하였다. 헌법적 관점에서 이 판결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국가 권력이 범죄 수사를 이유로 통신 영역에 개입하는 경우라도 엄격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형사법적으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서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가 강행 규정임을 재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비판적으로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권 보호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 범죄 입증에 유력한 증거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경우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형벌권 행사에 지나치게 제약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가능하다. 또한 수사기관이 협조자를 활용하는 수사기법의 한계와 허용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도 향후 과제로 남는다. 결국 이 판결은 통신의 자유와 적법 절차, 원칙을 형사재판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로 정리할 수 있다.